안녕하세요. 매스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제곱근은 무엇이고 제곱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선생님이랑 조금 해봤죠. 그 제곱근의 이해를 통해서 이 성질을 한번 탐구를 해볼 건데 성질 1번하고 성질 2번으로 선생님이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성질은 항상 매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와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곱근만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년 가장 중요한 출제 파트가 되고 있죠. 그리고 꼭 성질에 대한 문제가 시험 문제에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이랑 한번 탐구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들까지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제곱근은요,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냥 한 줄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정리하는 말로 이렇게 돼요. 제곱과 루트는 서로 사라진다 이렇게 되네. 같이 사라진다. 뭐 꼭 약분 같기도 해요. 제곱과 루트는 사라진다. 무슨 말인지 한번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우리 제곱근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런 사각형들을 조금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얘가 넓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이면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1입니다. 이렇게 됐죠. 1 곱하기 1이 1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넓이가 4짜리인 넓이가 4짜리인 애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넓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죠? 4의 제곱근은 2니까 4의 제곱근은 2니까 여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려서 4의 제곱근은 2니까 한 변의 길이가 2 이렇게 되겠죠. 2인 사각형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다면 한 변의 길이가 몇입니까?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우리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렇게 제곱수가 아닌 숫자의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넓이가 2,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2인 애가 될 때, 정사각형일 때 한 변의 길이를 새로운 기호를 써서 이렇게 루트로 쓰기로 했죠. 루트 2.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사각형이 나오든지 간에 한 변 넓이가 나와 있고 정사각형이 나오면 한 변의 길이는 제곱근을 구하려면 그냥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정사각형에서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루트 4라고 쓸 수 있는 건데 이 루트 4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2랑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2가 뭐와 같다? 루트 4와 같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2가 루트 4와 같은지를 봤더니 4를 꼭 뭘로 보는 거야?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 제곱과 루트가 서로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 성질은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제곱과 루트는 사라진다. 그럼 이런 거네. 루트 9는 몇일까요? 루트 9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랑 같을 거고요. 루트 16은 4와 같을 거고 루트 25는 5와 같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제곱수를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언젠가 변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의 제곱면이 무엇이니? 그래서 121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 제곱수를 조금만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을 잡기 위해서 제곱수를 조금 더 써보면 자, 6은 몇일까요? 6은 제 루트 안에 들어갈 때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36. 7은 몇일까요? 그럼 루트 49 이렇게 될 거고 8은 루트 몇일까요? 64. 9는 루트 81. 10은 루트 100이 되겠죠. 조금만 더 갑시다. 11은 몇일까요? 11은 루트 11의 제곱이니까 121. 12는 루트 144.
13은 루트 169 이렇게 될 거고요. 여러분 제곱수는 앞으로도 많이 쓰일 거니까 눈에 바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세요. 노트 정리할 때 꼭 하세요. 14는 루트 196이고요. 그다음에 15의 제곱은 225니까 루트 225는 15. 루트 16의 제곱은 256이고 16, 17의 제곱은 루트 289 정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의 제곱은 루트 324, 19의 제곱은요, 19의 제곱은 루트 361, 20의 제곱은 루트 400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실 여기까지 바라지 않지만 어떤 제곱수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 루트 무리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루트 10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숫자니?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루트 10은 루트 9와 루트 16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3. 얼마겠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되죠. 제곱수를 모르면 못 찾아내겠죠. 그럼 루트 90은 대략 몇쯤 되냐? 루트 90은 루트 81과 루트 100 사이에 있으니까 루트 90은 9. 얼마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수들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무리수의 수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곱과 루트는 사라질 건데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루트 2를 있잖아 얘들아. 루트 2를 이렇게 제곱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검은색으로 써볼게요. 다시요. 루트 2를 밖에서 제곱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제곱과 루트는 사라질 거니까 이거 제곱과 루트는 사라지고 답을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냥 2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아, 그럼 이런 거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똑같은 루트끼리 곱하면 뭐 되는 거야? 2 되겠네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도 몇일까요? 3이 되겠죠. 제곱과 루트는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럼 또 한 조금 더 확인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을 구해라.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사라질 거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제곱과 루트는 사라질 거니까, 얘가 답이 2가 되겠죠. 요 마이너스는 제곱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거고, 제곱과 루트 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조금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런 문제 보세요.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에 있는 제곱과 루트가 이렇게 사라져서 답이 뭘로 나오면 되냐면 5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문제예요.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제곱과 루트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띡 쓰잖아? 그럼 답이 어떻게 돼? 틀려요. 왜 그러냐면 잘 봐. 5의 제곱이 몇입니까? 25죠.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도 25입니다. 이것도 25고 얘도 25예요. 그럼 둘 다 루트 25니까 답이 5로 나오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5로 나왔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제곱근의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눴던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는 있잖아. 다음 시간에는 요것들을 푸는 방법의 두 번째 성질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심도 있게 할 겁니다. 이게 100%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 자, 어쨌든 제곱과 루트는 사라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요런 식의 루트밖에 어떤 애의 제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가 뭐 제곱이 되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리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숫자는 보지도 않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생긴 애들이 조금 문제인 겁니다. 어떤 루트에 있는데 여기가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게 제곱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가 4 이렇게 돼 있어. 얘가 플러스 값일 때는 이렇게 없어지면서 4 나오면 되는데 여기가 음수가 들어가면 선생님 루트에 음수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사실상 양수잖아. 그러니까 요걸 처리하는 기준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다음번에 해주도록 하고요. 제곱과 루트는 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면서 그 배경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에 제곱근, 제곱수를 이용해서 요 루트들의 숫자들을 표현한 거 요거 꼭 확인하세요. 그럼 선생님 잠깐만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루트 169는 무리수다. 루트를 사용하면 전부 다 무리수다. 뭐 혹은 루트를 사용하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리수다. 이런 말 사실 틀린 말이야. 왜? 루트 169는 몇이니까? 13이니까. 요 얘기도 뒤에 가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러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려면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호는 루트지. 그러니까 루트 4 이런 애들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친구예요. 2가 될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제곱과 루트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제곱수가 아닌 애들을 찾아라. 제곱수인 거 찾아라, 아닌 거 찾아라, 뭐 이런 얘기죠. 0.81은 사실 누구의 제곱입니까? 0.9의 전체의 제곱이죠. 그러면 제곱과 루트가 사라질 거니까 얘는 0.9 이렇게 될 겁니다. 0.1은 사실 제곱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제곱으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까 120을 보여줬죠. 121은 11의 제곱이었으니까 루트 11의 제곱이고 제곱과 루트는 사라지니까 11 이렇게 되겠죠. 13은 제곱수가 아니죠. 이것도 답이고요. 25분의 4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루트 5분의 2의 제곱일 거니까 제곱과 루트 사라져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2가 될 거고요. 근호 없이 사용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9분의 4인데 9분의 4가 맞나요? 점 있으면 우리 9로 바꿔주겠죠? 루트 9분의 4 이렇게 될 건데 9분의 4는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고 3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요거 잘 정리해서 찾아보세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2cm이고 세로의 길이가 3cm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넓이가 몇입니까? 12 곱하기 3이니까 넓이가 36이죠? 얘가 36일 때 한 변의 길이는 몇으로 해야 돼요?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x니까 아래쪽도 x가 될 거고 x제곱은 36인 것을 찾아라. 사실 x는 뭐라고 쓰죠? 6 또는 마이너스 6인데 우리는 길이는 0보다 길어야 되니까 보통 마이너스 6은 안 쓰죠. 이렇게 안 쓰고요. 답은 6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그런가요? 정확하게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곱근을 배웠으니까 이런 애들도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직각삼각형이 요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직각삼각형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 직각삼각형부터 계산해서 y값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빗변이 x니까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고요. 맞죠? 직각삼각형은 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정리하면 9 더하기 16이니까 이게 25가 될 거고 x제곱이 25니까 x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길이니까 양수만 써서 이 x는 5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지. 지금 여기 직각 표시가 있잖아. y가 빗변인가? y가 빗변이니까 또 어떻게 쓰면 돼? y제곱은 이렇게 쓰죠.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y제곱은 어떻게 씁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25니까 34. 여러분들이 제곱근을 배우기 전에는 선생님 제곱해서 34 되는 숫자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제곱근을 배웠으니까 y는 뭐라고 써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4라고 써야 되는데 길이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루트 3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x는 5고 y는 루트 34니까 답이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요. 다음 중 제곱근을 다음 수 중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15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15나 마이너스 루트 15가 나올 건데 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려면 어떤 숫자여야 돼? 제곱과 루트는 사라진댔으니까 얘가 제곱수인 애를 찾아주세요. 뭐 이런 거지. 그럼 얘도 제곱근이 몇이겠어?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0.4 혹은 마이너스 루트 0.4인데 이거 제곱수 아니죠? 0.4는 0.04는 제곱수인데 0.4는 제곱수가 아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루트 1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제곱근이 16분의 1은 4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곱 근호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분수로 바꾸면 9분의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인데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제곱 쓰니까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올 수 있죠? 근호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자, 25는 5의 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분의 9라고 쓸 수 있을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돼서 답이 3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다음에 5번 문제예요. 다음 수 중에서 작은 것부터 나열할 때 세 번째에 오는 숫자. 자, 이거 제곱과 루트 너 사라지게 할 수 있니? 뭐 이런 얘기인 거니까 잘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요, 요 모양은 루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있는데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다음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제곱과 루트는 사라진다 그랬으니까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마이너스는 밖에 있었고 제곱과 루트는 사라져요. 그럼 이거 3이 될 건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 보세요.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이 제곱과 루트는 사라져서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붙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4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제곱과 루트가 여기 빠져나갈 거니까 7이 남죠. 얘는 7이네요. 얘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아닙니까? 루트 9니까 얘는 3이네요. 이렇게 설명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원리까지 파고 들어서 볼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제곱과 루트가 이렇게 사라질 거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럼 가장 작은 대로 순서대로 나열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될 거고 세 번째 온 숫자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답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제곱과 루트는 사라진다는 제곱근의 첫 번째 성질 눈에 잘 보였을 것 같고요. 꼭 정리해 보셔서 특히 요 5가지를 이렇게 바꿔서 정리하는 습관 한번 꼭 정리를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요렇게 생긴 루트의 어떤 애 제곱인데 요렇게 생긴 모양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요거 다음 시간에 꼭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